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코의 주식학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그 8대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웨이퍼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산화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토 공정을 할 차례인데요. 어, 포토 공정을 어, 하기 전에 그 잠시 이제 어저께 한 내용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산화 공정은 이제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공정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웨이퍼의 그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산화막을 입히는 그런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산화막을 이제 입히는 공정을 이제 산화 공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 오늘은 이제 그 산화 공정 후에 이제 포토 공정이 있는데 이 포토 공정은 웨이퍼의 그 회로를 그려내는 공정이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포토 마스크예요. 이게 포토 마스크예요. 이게 포토 마스크인데요. 이게 요 안에 이제 미세 회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설계. 어,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설계는 어디에서 하냐면 이제 어, 설계하는 업체를 이제 팹리스라고 해요. 팹리스 이거 알아두세요. 팹리스 하는 업체가 AMD가 있고요. 그 CPU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래픽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픽 회사. 이건 CPU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퀄컴 회사인데요.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그 설계 도면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픽을 써서 만드는데 CAD라고 있어요. CAD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아주 복잡한 설계를 도면을 그리죠. 뭐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릴 때 뭐 건축할 때도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써갖고서는 이제 어, 어떻게 이제 집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다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공정을 할 때 이 설계 도면을 그릴 때 CAD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는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갖고 이제 와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직접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죠. 둘이. 이제 파운드리의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있고요. TSMC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있고요.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도 파운드리에 포함되니까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쵸? 파운드리 업체.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쪽만 해요. 메모리 쪽만 하고요. 삼성은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같이 하죠. 그리고 TSMC도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퀄컴에서 스마트폰 AP
그 AP 스마트폰을 그 컴퓨터의 CPU를 스마트폰에서는 AP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거든요. 이 약자인데 AP라고 해요. 그 AP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하고 나서 이제 삼성한테 수지를 주는 거죠. 이제 삼성이 이걸 가지고 뭐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텔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인텔은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팹리스하고요.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같이 해요. 인텔은. 아직은 인텔이 이제 10나노 공정을 이제 7나노 공정을 못 한다고 이제 내년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를 했는데 아마 인텔이 이제 삼성한테 이제 그 CPU 만드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삼성한테 넘기면은 삼성이 이제 파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인텔이 그 가진 기술력을 어, 이제 주게 되면은 기술력이 다 이제 삼성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텔의 기술을 넘어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어 아직은 삼성한테 수주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10나노급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나노급 10나노급의 CPU 아마 나올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데 지금 아이스 레이크가 나왔고 아이스 레이커는 이제 데스크탑 CPU가 아니라 이제 이제 모바일 아니라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 그 아이스레이크를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타이거 레이커. 이 타이거 레이커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AMD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AMD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텔하고 AMD의 그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어, 아마 인텔도 아마 살아나기 위해서는 7나노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삼성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수주를 받으면 더욱더 큰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뭐 잡설이 길었고요. 이 포토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토공정은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는 그 포토공정 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토공정은 이제 필름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어내는 원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공정을 원래는 이제 포토 리소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포토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정을 가지고 웨이퍼 위에 그 회로 그 패턴을 담긴 마스크 상을 빛을 이용해서 비춰갖고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기서 패턴을 이제 형성하는 방법은 그 흑백 사진을 만들 때 그 필름을 형상할 때 하고 형상할 때 이제 인화지를 써갖고 이제 인화를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지촉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위 소자 역시 이제 미세 공정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미세 공정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작게 이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회로 패턴 구현 역시도 포토 공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포토 공정 또한 기술이 아주 높아지고요. 그 높은 수준의 그 기술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토 공정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14나노 그쵸 14나노 공정에서 지금 10나노 공정 그 다음에 이제 7나노 공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도 이제 7나노 공정을 하고 있고 이제 또 TSMC가 5나노 공정을 한다고 합니다. 5나노 공정 또 삼성도 5나노 공정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정이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7나노 10나노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쓸 때,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어, 예를 들어서 연필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얇은 뭐 사프라든가 아니면 얇은 그 볼펜으로 쓰는 게 좀 더 이제 미세하게 패턴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나노 공정은 두께가 좀 더 크고 10나노 공정은 그보다 이제 14나노 공정보다 얇은 펜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빗을 이용해서 이제 패턴을 그리는 거예요. 웨이퍼에다가 그리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이 이제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얇게 이제 빗을 통해서 이제 A4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포토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포토 마스크예요. 포토 마스크고요.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을 이제 보도록 하면 그 포토 공정은 잠깐만요. 포토 공정은 그 산화막을 전에 그 산화 공정에서 산화막을 입혔잖아요. 웨이퍼에다가 이제 산화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강강액을 입혀요. 강강액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포토레시스트라고 하거든요. 포토레시스트의 유명한 업체가 뭐예요? 이제 동진세미캠이죠. 동진세미 UV 관련주예요. 이것도 동진세미캠. UV란 뜻이 뭐냐면은 EUV 극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EUV 공정이. 그래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동진 세미캠이 이 강강액을 이제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오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동진 세미캠은 좀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강액을 입히잖아요. 강강액을 입힌 것을 이제 노광 장비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거를 넣어서 노광 장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강강액을 입힌 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에 그 회로를 그리는 그 노광 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그 극자외선을 이렇게 쏴줘요. 그 레이저 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빔. 레이저 빔은 자외선이 아니잖아요. 레이저 빔은 이제 뭐랄까 이제 빛을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극자외선은 이제 빛이 이제 퍼지잖아. 이렇게 빛이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퍼지는 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레이저 빔이 계속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이게 바로 노광 장비가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광 장비가 굉장히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그 ASML이 하고 있거든요. ASML이 지금 하고 이제 각 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2천억을 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광 장비가 비싸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노광 장비 ASML 거를 쓰고 있는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요. 그래서 이 ASML 그 매출이 굉장히 크죠. 삼성한테도 주고 이제 공급을 주고요. TSMC한테도 공급을 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EUV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ASML 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광 장비를 하는 업체는 ASML이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노광 장비에서 그러니까 노광 장비에서 레이저와 극자외선을 쌓았고 빛을 이제 해왔고
요게 아까 그 포토 마스크 있죠? 블랭크 마스크. 이게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그 저 설계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MD라든가 이제 설계회사 AMD라든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퀄컴 이제 설계를 한 걸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입혀갖고 여기다 설계 도면 이제 원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원판. 그러니까 이게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SNS 텍이 하는데요. 이, 이 원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이게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가.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몇 번을 못 쓴대요. 이거 한 번 이게 쓰면은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1억 정도 하는데 한 번 쓰면 이제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저 설계 도면을 여기다가 마스크 장비에 입혀서 이제 렌즈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래 쏴주면 저 뭐냐 원판에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 도면 저 패턴을 그리는 거죠. 패턴을 이렇게 패턴을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저 강강액 있잖아요. 이 강강액 입혔는데 이 필요 없는 부분을 강강액을 없애고 필요 있는 부분만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필요 있는 부분을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그런 패턴을 형성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형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삼성 반도체 어, 들어가시면 저 삼성 반도체 이야기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관련주 한번 볼게요. 관련주를 좀 보면 어, 웨이퍼 공정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그쵸? 뭐 이건 다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고요. 그리고 산하공정. 이제 산하공정에는 원익 IPX라든가 유진테크 있죠. 유진테크도 잘 가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도 잘 가고 있죠.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DNF 뿐이 없네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원익 IP도 뭐 사도 되긴 하는데 조금 힘이 조금 별로 2019년도에는 좀 잘 갔는데 요새 들어서 좀 원익 IP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스도 이제 힘이 좋죠. 힘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DNF 정도는 미세 패턴 관련주예요. 이거는 DNF는 이제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 공정에서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포토 공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SNS 텍이에요. 이게 대장주예요. 포토 공정의 그 블랭크 마스크의 대장주는 SNS 텍인데 지금 SNS 텍이 제가 한 11,000원대 저희 그 VIP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려갖고 제가 26,000원에서 27,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한 그래도 130% 정도 수익을 냈어요. 130% 수익을 내고 매도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만원까지 갔잖아요. 5만원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한 4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구간이 42,0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42,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아마 SNS텍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NS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SNS텍 한 5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니까 매수 관심 있는 분은
뭐 SNS 텍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2023년까지는 갈 거예요, SNS 텍이. 근데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조정 구간을,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아마 그래도 30% 40% 정도는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5만원 더 간다고 봐야죠. 2023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S네텍이 1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10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요번 연도까지는 한 5만원까지는 제가 보고 있어요. 요번 연도는 한 5만원 정도, 이제 5만원에서 한 5만 5천원 정도. 네. 매수를 한다면 지금 구간에 매수해야 돼요. SNS 때는 42,000원이거든요. 42,000원대인데 42,000원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장주니까 한 5만원 목표가 5만원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42,000원에서 한 5만원까지 가면 그래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수익률이 한 그래도 20% 정도 나오나요? 뭐 이 정도 수익률 나오니까 그래도 비중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한 5%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더하고 투자하신다면 이것도, 근데 대신에 이제 주가라는 게 빨리빨리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 5만 원까지 가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기 투자하시면 아마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SNS 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DNF, 이것도 DNF도 이제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웨이퍼 표면의 그 세밀한 회로 패턴을 찍는 포토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웨이퍼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이제 깎아내는 시각 공정에 대해서, 시각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토 공정 끝냈어요.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했죠. 그다음에 시각 공정 오늘 다음 회 이제 할 거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